자, 이번에는 오행의 상극을 보겠습니다. 상극이면 뭐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겠죠? 한쪽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상극, 서로 극을 하는 관계. 자, 보겠습니다. 오행의 상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적당한 자극과 함께 다듬고 조절하는 기능. 그렇죠? 예컨대 금근목 하면은 뭐예요? 나무 가지를 안 쳐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서 그렇게 되겠죠. 이거를 적당하게 잘라주면 나무가 바르게 자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터치를 해주면 좋은데 너무 터치해버리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자극을 준다. 뭔가 누군가 나를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극을 받죠. 거기에서 반발작용이 일어나죠. 작용과 반작용.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면 보다 이게 어떤 성장에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보면 평탄한 사주가 없어요. 다 충을 하고 있거나 극을 하고 있거나 이런 관계거든. 특히 지지가 극을 하고 있거나 충을 하고 그러면은 요동치고 있다 그러면 모환용도 이런 식으로 큰 격변기가 있게 된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서 순탄하게 있으면 그냥 고만고만 무난하게 산다 그러지만 만약에 이 막 사주 구성 자체가 서로 극을 하고 충을 하고 막 부딪히는 게 많으면 이 사람 인생은 참 굴곡지게 살겠구나라고 하지만 뭔가 또 새로운 큰 뭔가의 변혁기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잘 되면 아주 잘 나갈 수도 있고 안 되면 아주 폭삭 깨어지는 경우,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간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극이 항상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뭔가 자극제가 되고 촉진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좋고 옛날에는 이제 사회가 산업공사할 때는 그 격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사회 지배 구조가 변경되지가 않죠. 그럴 때는 이 격변을 한다는 거는 이 충을 하거나 그걸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괴로웠어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정해진 사회 질서 틀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괴로웠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신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튀어서 도출돼서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옛날 사주와 현대 사주 관법에서 반드시 이 극을 나쁘게 볼 필요만 없다. 특히 지지가 충분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제 첫 번째는 이 적당한 자극이 된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금근목 있네요. 그래서 나무는 새로 만든 토끼나 톱이 있어 가듬어야 제목이 되고 아름다운 가구가 되는 것처럼 개혁과 발전을 위한 작용으로 보는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뭐죠? 자극 역할을 하는 거. 자, 둘째, 강자와 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싸움과 같이 정복하려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관계다. 아까 왜 물이 금생수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적당하면 자극이 되지만 나쁘게 작용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가기 때문에 정말 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원리를 오행에 대입해 보면 자 나무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나무가 극을 하는 게 뭘까요? 나무가 술을 극을 할까요? 아니겠죠. 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적응이 안 되죠? 나무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둥둥 떠다니겠죠? 아무 의미가 없고. 자, 목이 도끼를 제어할까요? 안 되겠죠. 오히려 도끼에서 극을 받겠죠? 나무가 화를 제어할까요? 들어가면 자기 몸이 타버리겠죠. 그러면 나무가 토를 제어할까요? 제어할 수 있겠죠. 자, 토가 흘러내리는 걸 어떻게 해? 나무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꽉 붙잡고 있죠. 그래서 나무가 정말 땅속에 깊이 박고 있으면 나무가 토가 웬만해 뭐예요? 토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토를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뿌리를 다 내리고 그 토를 움켜잡고 토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이 또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토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이 토를 지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요. 목, 극, 토. 그쵸? 그 다음에 화가 지배하는 게 뭘까요? 목은 지배하는 게 아니겠죠. 도움을 받죠. 목의 도움을 받고, 토도 도움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극을 하는 거는
물도 아니겠죠. 오히려 물로부터 극을 당하겠죠. 우리 소방 불나면 뭘로 끄요? 소방 물로 끄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화를 극을 하지 화가 수를 극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화가 극을 하는 거 뭐예요? 세겠죠. 자, 그래서 철광석 같은 거 원석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된다. 용광로. 그래서 이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 중에서도 병화 같은 빛이 아니라 뭐다? 정화 같은 열의 화를 의미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토가 지배하는 건 뭘까요? 토가 지배하는 거는 목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아니고 화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뭐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국수. 자, 물이 이렇게 흘러 흐르는데 우리가 흙으로 우리 어렸을 때 놀이 많이 했잖아요. 그게 물고랑을 이렇게 막 흙으로 내면 물이 물고랑이 부딪혀서 그래 못 내려가고 옆으로도 흘러내려가고 그럼 또 그 옆으로 이게 흙으로 쌓아서 물이 막 이쪽저쪽 흘러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토끼몰이 하듯이 물을 그 흙으로서 방향을 틀고 좌지우지 다 하는 거죠. 그거 물이 내려가는 걸 딱 막고 하는 게 뭐예요? 댐이죠. 댐은 뭐예요? 토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뭐죠? 이거는 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주 오행으로 보면은 뭐 시멘트 딱딱한 그런 거 보면은 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은 아니에요. 돌도 아니고 어쨌든 뭐다 이거는 흙이 수의 흐름을 막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토국수. 자, 목극토, 화극금, 그 다음에 토국수. 자, 토가 의해서 수를 극하고 금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도끼로 나무를 치겠죠. 금금목입니다. 자, 이리간에 금금목. 그 다음에 수는 뭐다? 불 끄죠. 수국화. 목은 뭐다? 토를 땅 뿌리를 짚고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목극토, 화극금, 그 다음에 토국수, 금금목, 수국화. 이렇게 정리되죠. 자, 여기 보면, 자, 나무는 흙을 붙잡아주고, 흙은 물을 가두고, 그래서 나무는 흙을 붙잡아두고 뭐예요? 목극토. 자, 흙은 물을 가두고, 토국수, 물은 불을 꺼뜨리고, 수국화, 불은 금속을 녹이고, 화극금, 금속은 나무를 자르는 거, 금금목. 그렇죠? 이것처럼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이 순서대로 이렇게 억제되고 있다. 그래서 억제, 극제, 제약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오행의 상극을 한번 볼게요. 자,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목극토는 뭐예요? 나무는 뿌리로 흙을 붙잡아둔다. 토국수는 흙은 둑이 되어 물을 가두어 둔다. 수국화는 물은 뭘 거요? 불을 꺼뜨린다. 화극금은 불이 쇠를 녹인다. 그렇죠? 자, 금금목은 쇠가 또는 도끼가 뭐라?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행의 역생을 볼게요. 자, 역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생해주는 거. 자, 오행의 역생은 직접 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적을 제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생해준다는 의미다. 근데 역생이라는 말은 꼭 몰라도 되고요. 이거 우리가 사주 감명할 때 이 원리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이 오행의 역생은 오히려 상극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인데 이 상극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자, 예를 볼게요. 자, 목생화. 목이 수가 우리가 수생목이지 목생화는 아니죠. 그렇죠? 수생목이 이 수가 목을 생겨주지 목이 수를 생겨주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를 괴롭히는 게 뭐겠어요? 물을 가두는 건 뭐예요? 토죠. 토가 있어요. 이 토를 어떻게 해요? 목극토로 교합을 하죠.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자, 이거 쓰면 자, 원래 극수요. 이 토가 수를 괴롭혀요. 그렇죠? 그걸 하니까 그러면 이 수를 보호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 토를 괴롭히는 더 힘센 놈을 데리고 오면 되죠. 토를 괴롭힐 수 있는 더 힘센 건 뭐죠? 목이죠. 목극토. 그래서 이 원래는 수목을 보면 수생목으로 이 수가 목을 생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목이 수를 생해주는 게 된다. 왜 생해준다? 이 수를 괴롭히는 토국수로 수를 괴롭히는 토를 목이 목극토로 눌러져 버려요. 목이 너 토 가만히 있어. 그럼 토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토가 수를 괴롭힐 수 있어 없어요? 못 괴롭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이보다 더 힘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제압하게 한다. 이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생금 이거 뭐예요? 금생수잖아 원래.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해주는 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이건 수가 금을 생해줘?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자, 금을 괴롭히는 것보다 화죠. 화극금. 그런데 화는 누가 또 제어할 수 있어요? 수죠. 수가 수극화로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금이 있을 때 괴롭히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화를 뭐가 화가 있을 때 이 금을 괴롭히는 화를 누가 수가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생금 이런 식으로 수가 금을 생해주는 관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금생토. 자, 원래 토생금이잖아요. 토가 금을 생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건 금이 토를 생기는 건 뭐냐면 자, 토를 괴롭히는 건 뭐라고 했죠? 목극토이죠. 목극토. 그렇죠? 목극토. 목을 극제해 주는 건 뭐죠? 금이죠. 금금목. 그래서 이 토를 제압하는 목을 금이 다시 목을 제압해 줘서 토를 편안하게 주죠. 보호해 주죠. 그런 의미로 금생목인데 이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은 앞에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앞에 거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에 목극토, 화극금. 그 다음에 토극수, 금금목. 그 다음에 수극화. 이 극관계, 생관계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지. 요거는 원리만 이해하면 되지. 요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주에서 여러 가지 있을 때, 자, 화를 보호를 해야 돼요. 화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화를 괴롭히는 건 뭐죠? 수죠. 그럼 수가 사주에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수를 제압할 수 있는 뭐가 와야 돼요? 토가 와야죠. 그래서 대운에 이런 토의 운이 오면 그 수를 제압해서 화를 보호해주죠. 그럴 때, 대운이 좋게 흘러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뭐 사주가 들어올 때, 이럴 때 나를 괴롭히는 애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압할 수 있는 오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때요? 팔자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이 아이를 통제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걸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화생목. 자, 보면 우리가 목생화라고 그랬죠? 목생화. 그런데 목생화인데 이 목을 괴롭히는 건 뭐죠? 금이죠. 근데 금을 괴롭힐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화죠. 불이죠. 그래서 금금목, 화극금. 그래서 화가 이 목을 괴롭히는 보다 금을 제압을 함으로써 뭐다? 이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뭐죠? 이 뒤에 있는 아이를 괴롭히는 애를 앞에서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원래는 뒤에서 앞을 생해주는 관계죠. 수생목, 금생수, 토생금, 화생토, 목생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관계인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겨준다고 해서 역생이라고 하는데 이 역생이라는 말도 굳이 이해를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 원리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 감명할 때 이게 생해주는 관계인지 내가 필요한 운이 필요한데 그거를 생해주는 운이었는지 그거를 극해주는 운이었는지 따라서 내가 운이 잘 흘러가는지 나쁘게 흘러가는지 감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